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4년 8월 23일 금요일 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의 시장은 정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같은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드린 한 주인 것 같아요. 월요일에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오후장에 이제 급락했던 요 시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금요일 그 전주 금요일부터 화, 수, 목, 금까지 거의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환매수를 금, 월, 화, 수, 목, 금까지 6거래일 연속 진행을 했는데 그 힘이 계속 눌러서 환매수하는 공격적으로 땡겨서 하는 게 아니라 가격 범위를 제한시키면서 외국인들의 월물 옵션 양매도 포지션에서 프리를 계속 갉아먹는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나마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 영향으로 막판에 조금 변동성을 준 것이 다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하루 빼고 369포인트 언저리에서 계속 종가가 형성이 됐죠.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잠깐 내려갔다가 갭 상승해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거의 다 같은 선상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비슷했기 때문에 갭 하락하면 올리고 갭 상승하면 내리고 어딜 내려가 올리고 어딜 올라가 내리고 그걸 반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징도 외국인들의 선물 특징도 거의 흡사했기 때문에 정말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라이브 방송에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금요일에 점심시간 때 누적으로 가지고 있던 외국인들의 선물 종합 포지션이 하방에서 상방으로 매도해서 매수로 슬쩍 바꿔놨다라는 것이 조금 마지막에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었고요. 미국은 목요일에 이제 764 76.4% 자리에서 막혀가지고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금요일에 이제 잭슨홀 미팅의 파월 의장의 기조연설 시작과 함께 올라갔죠. 그 다음에 그 하락분의 절반 이상을 그래도 올려서 끝이 났습니다. 아직은 이제 764 자리를 돌파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돌파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겠지만 어, 여기를 완전히 돌파해서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야 그 다음 파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여기서 일단 머무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다음 일정을 두고 이제 일본 은행의 청문회, 일본 우에다 총리의 우에다 총재의 청문회가 끝났고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도 끝났고 여기까지의 나스닥도 변곡 구간을 만들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 뒤의 상황은 이제 더 클 수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 관심이 높았지만 여기까지 요 정도 변동성을 줬다면은 이제는 FOMC까지 가는 과정에서 변동성 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일정들이 어쨌든 764 안착하고 빗각도 있으니까요. 예, 나스닥이 이 빗값까지 완전히 넘어서서 이거 올라갔던 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관심. 어차피 돈을 어느 정도 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바이더딥 현상은 계속 될 거고 이때 이후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러나 밸류 리스크로 언제든지 한번 차익 분위기가 나오면 또다시 물밀듯이 서로 차익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확실하게 안착하고 넘어가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경계에 조금 서 있는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또 한번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지난주와 또 바뀌는지 지난주는 너무 똑같았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좀 같이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일본, 미국, 우리나라 순서로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의 일본입니다. 23일 금요일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의 청문회에서 우에다 총재는 인플레이션 등 경제 지표에 따라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던 것이며 그에 따른 8월 5일의 급락은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원인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아직은 금융시장이 완벽하게 진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충분히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될 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충격이 없었죠. 오히려 단계적으로 레벨업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전에
청문회가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오후에 오후에 들어갈 때 이제 레벨업이 됐습니다. 한 단계. 밑에서 출발해서 횡보하다가 한 단계 레벨업돼서 또 이제 박스를 만들면서 이렇게 끝이 났었죠. 그래서 이날 시장은 충격이 없이 오히려 상승한 것은 이미 시장에 알려진 내용의 반복일 뿐이며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밤 파월 의장의 연설에 대한 기대감까지 또 같이 붙었던 것으로 보이죠. 뭐 아무래도 파월 의장은 지금 비둘기적인 발언을 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 이 오후장에 좀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막판에는 좀 흔들렸지만요. 자, 그다음에 금요일 미국은 어쨌든 잭슨홀 미팅 초반에 그 영향으로 11시에 기조연설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쳤겠죠.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목표인 2%를 달성할 것에 대한 확신이 커졌으며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확실하고 앞으로 그 속도에 대한 결정을 이제 지표를 통해 결정하겠다. 특히 고용 지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인하의 속도를 이제 점진적으로 인하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썼던 내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 연설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에서는 한 번에 50bp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또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페드워치에서 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50bp를 한 번에 내리는 빅컷이 나올 것이다가 24%의 베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24% 정도면은 뭐 그렇게 무시할 만한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어쨌든 파월 의장의 기조연설을 보고 이렇게 변화가 생겼고요. 그렇게 시장을 해석했다. 두 번째,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간 글로벌 주식펀드 자금 순유입 규모는 157.3억 달러로 최근 한 달간 주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한 달 동안 그 전에 이제 한 달간의 최대 기록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미국 주식형 펀드에 약 60억 달러가 들어왔고요. 유럽에 55.5억 달러, 아시아에 44억 달러 정도가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미국 쪽에 많이 북미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아시아에 비해서. 세 번째, 미국에서 무소속 대선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트럼프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케네디의 지지율인 5% 정도가 이제 트럼프 후보로 이동할 경우 대선 구도는 더욱더 박빙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케네디 주니어 후보랑 트럼프 후보랑 이제 같았던 것이 이제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내용과 전쟁 종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동의한다면서 지지하고 나섰죠. 그래서 해리스가 조금 앞서 있던 게 이제 박빙이 좀 돼서 또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또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개장 전 체크 내용이었습니다. 금요일이죠. 금요일 개장 전 잭슨홀 미팅이 시작되며 파월 경계감에 일단 급락 전환을 했는데 뭐 떨어지면 경계감이고 올라가면 기대감이고 뭐 그건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기대감 우려감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근데 대체적으로는 잭슨홀 미팅 앞두고 뭐 기대감이 조금 더 많았던 모습을 나타냈죠. 어쨌든 목요일에 나스닥 764 76.4% 아까 봤듯이 76.4%에서 반응이 나왔고요. 이거는 기존에 나스닥이 강할 때 항상 76.4에서 주로 많이 막혔던 거 전에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목요일 야간에는 이제 1% 야간 선물이 하락했었고, 그래서 개파락 출발 후 금요일에 반등하면서 양봉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은 이제 선물을 5거래일 연속 보수적 환매수 이후 유지되는지 그리고 전환되는지 이 수급이 중요했고요. 결국엔 금요일에도 3천억 이상의 환매수가 들어오며 6거래일 연속 순매수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즈음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포지션이 계속 매도를 축소하는 한 주를 보내다가 금요일 점심시간 때쯤 2,100억 선을 통과할 때 선물 매수 2,100억 선을 통과할 때 포지션이 양매수로
바뀌었습니다. 즉 스위칭이 된 날이었습니다. 우에다 일본 총재 청문회 일정은 하원이 이제 아침 9시 반부터 12시였고요. 상원이 13시부터 15시 30분까지 즉 우리 장중 시간을 내내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제되었고요. 이거 장중에 적은 거라 해제되었고요. 외국인 포지션은 이제 중립에 가까운 선물 누적 매수 포지션으로 이제는 막 스위칭을 했지만 아직은 쌓이진 않은 거잖아요. 조 단위로 쌓여야 합니다. 쌓아가는 모습까지 이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거는 다음 주부터 주목해 볼 문제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설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 정말 얇아요. 2,100억이면 약 플러스 한 1,000억 정도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뭐 순식간이에요. 다시 매도 포지션 가는 것도. 그래서 좀 쌓아 올리는지 아니면 다시 전환되는지 다음 주에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되돌릴 확률도 커졌습니다. 물론 뭐 그게 딱 뭐 얼마를 매수 연속으로 하면은 또 돌아선다 이런 건 정해진 건 없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그 흐름들을 봤을 때 뭐 7거래일, 8거래일, 9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것보다 중간에 이렇게 조정을 주고 가는 것이 더 많았죠. 잭슨홀 미팅에서 23시 파월 의장 기조연설 중요성이 더 높아졌었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로 파월 의장이 연설을 시작하면서 나스닥은 급등했었고 야간 시장도 상승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야간 시장 보시면요. 그렇게 생각보다 상승이 크진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우리 0.4% 올랐습니다. 미국 1.4% 정도 올랐죠. 생각보다 야간 선물의 반응이 세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시장의 빗각 추세 상단을 한참 뛰어넘을 수준에 올라서지는 못했습니다. 여기가 371.8 정도 됐나요? 371.5 뭐 중간 그 정도예요. 그거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아래에서 시작해서 결국엔 박스를 넘지 못했어요. 야간에 나스닥이 강했음에도 물론 나스닥도 764 자리를 넘지 못했고 음봉을 겨우 반 이상 정도 살리는 정도였지만 어쨌든 빗각 추세를 아슬아슬하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이걸 넘어서는지 아니면 월요일 위클리 옵션이 또 양매수로 가면은 그냥 제자리 걸음을 또 하는 거예요. 올랐던 것도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실히 외국인들이 지금 14거래일 9월 만기까지 14거래일 남았는데 아직도 옵션 양매도를 고집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프리를 조금 더 깎아서 갉아먹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0거래일 안쪽으로 혹은 뭐 7거래일 안쪽으로 만기가 다가올 때까지도 양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한다면 누적 선물 매수나 매도를 이렇게 확장시키지 않고 계속 축소 포지션을 만들면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변곡 구간을 늘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잭슨홀 끝났네, 금리 인하네, 달리자 이게 뭐 나오면 외국인들 선물 반응이 확실하게 나오겠지만 반드시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환율이 조금 야간에 변했어요. 야간에 조금 떨어졌는데 1320원대 초반 정도로 환율 변동 월요일에 좀 체크를 해야 됐고 금요일에 이제 금요일에 장전에 써드린 거니까 금요일에도 좀 체크를 했어야 됐죠. 어쨌든 반등을 좀 하던 환율은 파월 의장 연설 후 다시 급락 마감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날 이제 신규주 이엔셀이 신규 상장했는데 최근에 신규 상장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에 상장했던 M83과 다르게 첫 1분 상승 후 하루 종일 내리면서 고가 대비 62.45%나 하락 마감하면서 공모가에 근접한 채 마감했습니다. 최근 단기 트레이딩 자금이 다수가 유한양행으로 쏠린 날이었고요. 유한양행 거래대금은 1조 5,500억에 달했습니다. 자, 장중에 나온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선물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으로 프리장을 시작했고요. 계속 끝까지 환매수를 유지한 채 끝이 났고요. 6거래일 연속 외국인 환매수를 시도했고 종가로도 그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급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살 필요가 없는 외국인들의 환매수 모습이었고요. 점심시간 중에 종합 매수 포지션으로 스위칭됐다는 거 반복 안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와 엠폭스 관련된 바이오 제약주 중에 일부 종목들이 대거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 외국인이 고점에서 차익을 많이 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약세가 이어졌는데 요때 외국인들이 어땠어요? 코스닥을 대량 매도를 했는데 역대 20년 정도를 살펴봤을 때 5위급 매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큰 매도가 나왔죠. 3천억대. 그래서
그렇게 외국인 매도가 나올 때 외국인은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특히나 엠폭스 코로나 관련 섹터 중심으로 차익을 많이 한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물론 마지막에는 조금 그래도 돌리면서 끝이 나면서 외국인도 코스닥을 금요일에는 1129억 매수해줬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코스닥 쪽에서 1223억이나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오후장이 돼서야 이제 약간 받아주면서 꼬리를 달았다라는 거고, 월요일에 뭐 어느 정도는 또 반등으로 살릴 수도 있겠죠. 뭐 시젠이 13.8% 떨어졌고, 진매트릭스가 11.4%, 수젠텍이 10.6, 휴마시스가 뭐 11%, 11.7, 뭐 이렇게 막 다들 떨어졌으니까 여기에 또 개인들이 또 많이 몰려서 외국인들이 차익하는데 개인들이 또 많이 몰렸었죠. 그래서 월요일에는 뭐 조금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싶기도 합니다만, 워낙 차익이 시작된 만큼 그게 확실하게 좀 또 재료가 20년도에 이제 코로나 재료 막 크게 끌어올렸을 때를 생각하면 안 돼요. 뭐 그때는 워낙 이게 큰 재료였고, 이제 새롭게 나타나면서 정말 한치 앞을 모르던 시기였잖아요. 그리고 봉쇄까지도 막 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랑 또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 매물도 상당히 많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종가에 이제 확인한 내용들 정리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시는 오늘 금요일이죠. 투시는 금요일에 신규 매수하던 것을 이제 축소하면서 종가 매도 포지션만 남긴 채 2천억 매도선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금요일에 점심시간 들어갈 때 선물 2,100억 매수하는 정도에서 누적 포지션이 매도에서 매수로 스위칭이 되었고, 작게나마 종가로도 스위칭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중립형이고요. 양매수 포지션이 됐죠. 하지만 1조 원 정도 이상이 쌓이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한 방에 터닝할 수 있고, 현재 369포인트대에서 잦은 혼조세를 보인 시장은 결국 잭슨홀 미팅 결과로 야간 선물이 오르고 강한 빗각 돌파를 월요일에 성공시킬지 여부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은 이제 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래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 포지션을 잠깐 간단히 살펴보자면, 일단 외국인은 이런 형태로 가까운 구간에서는 양 매도 포지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현실적인 구간이죠. 이후 이 바깥쪽은 비현실적입니다. 물론 현실화될 수 있어요. 한 뭐 플러스 3% 마이너스 3%급 확장되면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외국인들이 월물 옵션에서 양매도를 누적시킨 결과 잘 안 나오겠죠. 쉽게는 나오진 않겠죠. 어쨌든 현실적인 구간에서는 양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서 또 붙잡힐 가능성이 또 생겼습니다. 그러나 위클리 옵션은 만기 당일에 한쪽으로 확장될 수가 있어요. 개인들이 막 콜옵션으로 몰리거나 풋옵션으로 몰리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면 웬만하면 또 양매수 균형을 또 이룰 거고요. 어쨌든 월요일에 개인들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만약에 뭐 특별한 특징이 없다면 또다시 가둬놓는 그런 형태가 잘 나올 가능성이 또 높아졌고요. 어쨌든 월요일에도 외국인들은 현재까지는 양매도 포지션,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는 좀 사둔권이 있습니다. 특히 콜옵션 중심으로. 그 다음에 개인은 이제 양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또 힘을 더 월요일에 보태버리면 요 양매수 포지션이 또 강화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도 양매수인데 월요일은 또 어떤 쪽으로 갈지, 양매수를 강화시킬지 뭐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은 양매수로서 월요일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면 월요일엔 또 특정 구간에 묶어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투자 또한 뭐 특별하게 포지셔닝이 안 돼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 금융투자도 이렇게 그냥 넓은 양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많이 가는 것을 선호하진 않아요. 외국인도 그렇고, 가려면 많이 가야 되죠. 외국인은 금융투자도 그렇고, 어쨌든 많이 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현재 개인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물 옵션도 외국인은 양매도 포지션을 누적시킨 상태이기에 이들이 모두 청산되어 매수 포지션으로 방향성을 틀기 전까지는 충분히 그러니까 매수는 이제 콜 매수든 풋 매수든 어떤 쪽으로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포지션을 방향성을 틀기 전까지는 충분히 프리를 먹기 위해 지난주와 비슷한 환경이 연출되기는 쉽습니다. 월요일에 어떤 쪽으로 가는지 아침에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다음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일정으로 넘어가겠죠. 바톤을 넘기는 겁니다. 8월 28일에 엔비디아 실적, 그다음에 8월 30일 PCE, 9월 6일 고용보고서, 9월 11일 CPI, 그리고 나서 FOMC로 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바톤을 넘기게 되겠고, 단계적으로 하나씩 넘어가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에 계속 반복되는 시장 분위기 속에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매일마다 8시 2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방송하고 있으니까 장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분들 모여 계시는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독자분들, 신규 구독자분들 유튜브 댓글에 있는 신청방으로 문의 주셔서 안내 받고 입장해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중에 필요한 내용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참여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